지금 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들도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조례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연이은 공급 대책에 따른 효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12월 17일입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되는 지금 이 시기는 17일인데요. 20일 또는 21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방송이 될 때쯤 제가 예측을 해보면 한 20일 날 발표가 될 이 방송이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일 날 또는 그 다음 날 이 발표가 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도시, 3기에 해당되는 신도시죠.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9월 21일 날 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1개 또는 2개 정도의 신도시 오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연내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런 대책 부분에 대해, 공급 대책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도 지금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 초라든가 이렇게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정말 약속은 정말 지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3기에 해당되는 신도시, 2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졌죠. 자, 서울 수도권과 근접성이 떨어졌는데 지금 3기 같은 게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냐면, 자, 1기보다 더 가까워요, 서울과. 자, 1기와 서울과의 그 사이에 지금 3기 신도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만큼 접근성이 좋다. 자, 접근성 좋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 기대감, 이때까지 투기 세력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분산시키는 그 작업 할 수가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나요? 왜 30만 가구일까요? 30만 가구. 왜 30만 가구일까요? 자, 저는 예전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30만 가구가 의미하는 바를 확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 1기, 2기, 3기에 해당되는 그 추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기. 누가 발표했나요? 노태우 정권 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 1988년부터 88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정권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대선 공약이 뭐였었냐면, 자, 주택 공급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대선 공약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87년부터 집값이 엄청 뛰었기 때문이죠. 자, 하루 지나면 그 직장 샐러리맨의 연봉만큼의 그런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어요. 서울에 집중됐던 그 투기 세력으로 굉장히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자,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년에 그 전세금이 20%씩 올랐어요. 자, 가장 많이 올랐던데 60%가 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1년 만에요. 그게 87년부터 88년, 89년 계속 이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1988년에 정권을 잡았던 노태우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1기 신도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불렸던, 자, 분당, 일산, 그리고 산본, 이런 중동, 이런 5군데에 해당되는 1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요. 왜 그렇게 발표를 했냐? 집값 잡기 위해서 발표했습니다. 서울 집값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너무나 급등하는 그 집값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1989년에 발표를 한 것이죠. 자, 발표를 해서 언제 입주가 됐냐? 자, 제일 먼저 그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입주 같은 경우는 1991년이어서 분당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분당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집값 완전 안정세를 찾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안정세에 있던 그런 그 집값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그 지점으로 달려갑니다. 자, 김영선 병간을 지나가지고 1997년 딱 IMF 봤고요. IMF 맞았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경제가 완전 파탄 나다 보니까 집값 막 쭉 떨어지는데 이 미분양 속출이 됐죠. 자, 1997년에 IMF를 맞고 1998년에 누가 정권을 잡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잡아요. 대통령이 잡아가지고 굉장히 이런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여러분들 아시죠? 채무에 해당됩니다. 채무가 계속적으로 쌓여요. 빚만 계속 쌓인다는 그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세특별법을 굉장히 많이 쓰죠. 이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조세특별법을 쓰냐, 신규로 주택했던 그 주택 같은 경우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라는 구건을 그 조세특별법을 발표를 해서 이를 혜택을 전달해 주죠. 근데 1999년에 발표됐던 조세특별법은 희발이가 없어요. 희발이가 없다 보니까 2000년도에도 또 발표를 합니다. 2000년도에도 계속 조세특별법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2001년에 또 발표를 했는데 2002년부터 그때 언제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자, 전 국민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던 그 월드컵 시즌이었죠. 그때 전후로 해서 집값 막 폭등합니다. 이 갑자기 아무래도 미분양 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조세특별법까지 발의를 해서 양도차익도 없애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미분양 소화되고 공급되는 그 이상으로 물량이 없다 보니까 2002년에 땅 터져가지고 올라가죠. 자, 올라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투기 과열지구를 설정을 해요. 서울 전 지역 플러스 경기도 그리고 인천까지 이 투기 과열지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던 당시에 이제는 2002년에 그렇게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2003년 이 폭등하고 있는 이제 막 폭등하기 시작했던 그 세력을 아는 게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겠고 너무 폭등해 버리니까 그래서 2기 신도시 2003년에 발표를 합니다. 2003년에 발표 너무 다급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 접근성에 고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교통적인 측면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죠. 자, 그런 불편함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집값 잡기 위해서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했던 그 방식을 취하는데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집값 잡을 수가 있나요?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폈죠. 종합부동산세도 신설을 하고 이제 실거래가도 이제는 등록제로서 이제는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를 등기부상에 기록하게끔 만들었던 때가 이제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이 약발이 안 먹어요. 여러분 잘 한 번 터지기 시작한 그 집값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입니다. 5년부터는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셨죠. 저는 뭐 일본 버블 또 마찬가지 전달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5년 정도였고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 미국 폭등하게 버블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그 집값도 마찬가지 5년이었습니다. 자,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뭐가 터지나요? 서브프라임 터지죠. 이명박 정권이 서브프라임 터진 상태에서 2008년부터 8년이 맞나요? 2003년, 3, 4, 5, 6, 7, 8년부터 이 정권을 시작하는 그 당시 막 풀어요. 막 풀어가지고 이때까지 규제책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하게 되면 그 규제책 전부 다 풀죠. 이제는 투기 과열지고 싹 완전 해제를 했던 게 이명박 정권이었고 조세특별법 연이어서 발표를 합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도 미분양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양도차익 없다.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에서도 조세특별법 연이어서 발표를 해서 2014년부터 이제 박근혜 정권 2014년부터 받고 난 다음에 2014년에 뜨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집값 잡기 위해서 2014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던 집값 2014, 15, 16, 17, 18, 5년이죠. 자, 이 신도시 발표도 되기 전에 지금 연이어서 지금 집값, 서울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발이 잘 먹힐 때에 잘 잡은 거야, 정권을.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지만 않지 않겠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양 시장이 뜨겁죠. 그만큼 이제는 분양했다라고 하기는 완판이다 보니까 건설사는 이때를 노려가지고 굉장히 분양을 많이 하죠. 그럼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값이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규제책이 연이어서 발표가 되는 상태. 이 공급 플러스 규제책 이거 하면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잡히는 모양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도시 막강하죠. 1기보다 더 가까워요. 1기보다 더 가깝다. 그런 측면들로 굉장히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30만 가구, 왜 그런 30만 가구인지에 대해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노태우 정권에서 집값 잡았을 때에 그 공급했던 물량이 30만 가구였어요. 30만 가구. 이제는 그 집값 그 부분들을 이제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했는데 1기 신도시 더 위치가 더 좋죠. 근데 벌써 집값 완전 떨어지고 있는데 신도시 만들게 되면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폭등하는 그 집값들을 보게 되면 그 집값에 반응했던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언제와 유사를 했냐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이 막 미친 듯 2017년 말쯤에는 굉장히 미친 듯 올라갔었죠. 2017년 말에요. 그때 올라갔던 그 비트코인을 보고 정부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연이어서 규제책을 펴죠. 현존하는 모든 대응책을 써서라도 잡았겠다라는 그런 연이은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정당에서는 젊은 세대의 부로 올라가는 사다리까지 걷어차지 마라 라는 한 정당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정책 펴니까 어떻게 된다? 폭락하기 시작을 했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정책이었죠.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한국도 마저 굉장히 강력하게 모든 대안을 다 고려를 해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금 정책들을 다 펴고 했죠. 자, 종합 부동산 대책뿐만이 아니라 공급 대책, 종부세 그 부분도 개정안도 통과가 얼마 전에 됐고요. 또 자, 이번도 마찬가지 신도시에 해당되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측면들이 롤로 강력하다라는 측면들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가요? 자, 비트코인처럼 폭락할까요? 저는 폭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자료 제가 따로 영상 촬영을 해놨는데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오픈할 예정인데 한번 이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는 집값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예고편으로 살짝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서브프라임 예상을 했나요? 서브프라임. 세계 금융 위기였죠. 세계 금융 위기였는데 이를 예상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있었나요? 몇 명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모르게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빵 내려간다라는 그 일을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다. 세계적인 그런 흐름적인 부분에 있어서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집값 버틸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12월 공급 대책에 대한 향후 전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